어떤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코너죠. 다만경. 다시 만나는 경제 시간인데요. 귀에 쏙쏙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는 우리 이데일리 TV의 이은주 아나운서님, 그리고 가장 유머러스한 교수님이시죠. 동서울대 부동산학과 이성재 교수님, 두 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지난주에 엄마시대 첫 방송 또 첫 코너였는데 정말 기대를 안 했거든요. 대박이 났어요. 네. 아니 두 분 아이고, 네. 경제도 살고 네. 우리 엄마시대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네. 좀 비장하게 이번에는 우리 이성재 교수님 말씀 한번 먼저 듣겠습니다. 아니 저는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진행자 누구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너무 좋다. 네. 굉장히 뭔가 예. 이 후킹도 있고 뭐 샤우팅도 있고 뭔가 아침부터 정신이 예. 번쩍 든다. 텐션 좋고. 네, 이런 예. 얘기 들었고요. 근데 우리 옆에 계신 분 결혼했냐? 아. 아나운서님. 관심을 많이 보시고. 네, 이렇게 미인분이 같이 오셨냐? 예. 예, 저한테 주변 교수님들이 방송할 만 나겠다. 그 교수님 다 네. 좋은데 네. 방송 내용에 대한 얘기는 뭐 없었습니까? 아, 뭐 앵커 뭐 예. 지금 좋다 뭐 결혼하셨냐 이런 예. 것만 물어보셨다 그러면은 좀 실망입니다. 내용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다 이미 고수다 보니까. 네. 일리가 있으시네요. 네, 그럼요. 예. 제가 요즘에 또 엄마들을 그때 한 또 4시간 토킹한다 그랬잖아요. 그 대변을 늘 하신다고. 어머님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요번 주에 못 만났습니다. 왜 이번 주에 쉬셨죠? 제가 바빠가지고. 예, 엄마 시대 이후에 또 바빠가지고 예. 못 뵙다가 아하. 요번 주에는 한번 만나서 여쭤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요번 주에 한번 엄마 시대에 대한 네. 반응 네. 요거 한번 다음 주에 좀 기대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님 네. 정말 그 경제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 정말 제가 첫 방송 딱 듣는데 오른쪽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쏙쏙 꽂히는데 우리 교수님 얘기는 제가 그날 이렇게 집중을 잘 못했어요. 밸런스를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 밸런스를 또 또 맞춰서. 이렇게 만난 게 아닐까 예. 싶네요. 아니 그래서 주변에서 반응 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어머님께도 그 영상 편지 너무 따뜻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예. 그냥 보시더니 당연한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했다라고 예. 이제 해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의 이 목적은 예. 물론 정보 전달도 있지만 웃음이 1번이다. 그렇죠. 아침에 빵빵 예. 터뜨려드리는 텐션 업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이게 경제 방송처럼 우리가 깊이 갈 것도 아니고. 딱딱한 거 말고. 네, 그냥 예. 지난 한 주 이런 일이 있었고 예.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되 여러분들께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예. 방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님은 이 방송 우리 엄마 시대 컨셉에 네. 가장 최적화되신 딱 그 포인트를 너무 짚어서 감사드리고 네. 제가 할 말을 또 대신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엄마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효도하는 방송 매일 엄마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 시대 저희가 오늘도 가장 또 유쾌하게 월요일 네. 아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주식 쪽으로 좀 파이를 키우려는 모습이잖아요. 네. 우리 이성재 교수님께서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신데 네네. 조금은 좀 섭섭하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사실 저희가 뭐 이거를 인위적으로 예.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이런 사이클이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도 받아들이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제2의 목원에서도 5천을 돌파하게 하겠다. 예. 5천 돌파할 것 같다. 또 이렇게 각각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여주셨죠. 부동산은 잡혀야 되고 주식 쪽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어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쪽에서도 사실 그게 될 것 같고 분위기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 같은 게 이제 네. 과거와는 좀 달리 네네. 이제는 좀 부동산 시장은 좀 안정을 시키고 네. 또 부동산 가격도 합리화하는 네. 쪽으로 가고 이제 모든 투자는 좀 주식 시장으로 가자. 아마 이런 기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게 예. 주택은 이 부동산은 누구나 필요한 건데 사실 주식은 누구나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동산만큼은 잡히는 게 맞지 않나. 네,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네.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좋은 말씀해 주셨고 네네. 또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님 네. 또
쪽에서 생각해 보면 주식 얘기 또 코인 얘기 많이 하시기 그쵸.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 주식 시장 뭐 코스피도 뭐 계속 너무 이 상승 좋죠. 곡선이고 네. 이런 분위기는 좀 개인적으로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너무 어허. 좋고 작년에 들어가지 않은 제 자신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한탄스러울 때가 많고. 네, 지난주도 뭐 예. 코스피가 3,200 돌파를 했고 예. 코스닥도 800 올라왔고 S&P 나스닥 다 신고가 돌파했고요. 비트코인은 간밤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제 11만 8천 달러 선까지 돌파를 해서 예. 모든 위험 자산이 말 그대로 파티다. 그래서 아직 파티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 또 저희 이런 코너를 통해서 한번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 이거는 이은주 아나운서께 한번 좀 여쭤보자면 네. 지금 뭐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흐름 자체가 좋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뭐 세계 경기가 좋아서 우리가 거기 얹어간 건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네. 뭐 일은 짧았지만 뭐 네. 30일 좀 넘었지만 그래도 좀 방향성이나 이게 좀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좋게 작용한 건지 네.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주식시장 분위기 자체는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상대적으로 작년이 너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주요 상대적으로. 국가들의 이제 주식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수단이 예. 꼴찌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주요국들 가운데 거의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예. 작년에 워낙 좀 정치적인 이슈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불안정했던 그런 국정 이슈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시기를 지나가다가 이제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고 또 굉장히 투자 관점에서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걸면서 예. 이게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그동안 저점에 있었던 만큼 더 빠르게 좀 튀어오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뭐 그 주식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요인들은 또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많이 남아 뭐 있죠. 상법 개정안도 더 네. 추가로 네. 더 이제 하겠다 이런 의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은요. 주식 시장 지난주에 핫한 뉴스를 좀 알려주시죠. 네, 지난주에 핫했던 이슈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와서 말씀드렸었던 이번 주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했던 그 이슈였는데요. 바로 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서한 발송 내용이 되겠죠. 모두가 조금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었지만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첫 번째 서한국에 포함이 됐었고 그 뒤로는 뭐 브라질부터 주말 사이에는 뭐 캐나다, 유럽, 멕시코 쪽에 대한 관세까지도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예. 중요한 건 그나마 우리나라는 조금 양반이었다. 우리는 4월에 받았던 25%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는 24%였는데 딱 1%를 올리더라고요. 그 1%의 의미는 무엇인가? 숫자 맞추기인가? 굳이 24%에서 예. 25%로 올리는 것도 약간 그 1%에 대한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사실 명확하진 않고 그 뒤로 이제 우호국으로 볼 수 있는 나머지 국가들도 예. 4월보다도 오히려 관세율이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개월 동안 다양한 협상의 자리가 있었는데 협상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기존 10%에서 50%까지 올려버렸고요. 예. 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인데 10%더 추가해서 30%. 예. 그리고 멕시코는 25%에서 30%, 캐나다도 25%에서 35%로 모두 상향 조정하는 우리만 제자리. 어떻게 야. 보면 우리는 나쁘지 않다. 25%.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협상도 못 했잖아요. 예. 국가적인 이제 측면에서 수장들이 이제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이 7번 협상을 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3번에 그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열심히 일을 했던 다른 동맹국들보다 가만히 있었던 우리가 그나마 가장 타격을 좀 덜 받는 상황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자꾸 관세를 더 올리냐를 놓고 봤을 때 월가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주식 시장이 너무 좋아서 관세를 올린다. 시장에 타격이 없는 거예요. 예. 20% 30% 했는데 계속 신고가. 그리고 이제 하드 데이터 받아봤을 때도 예.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혀가는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연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연 2% 아래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맞추는 게 목표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 5월까지 나온 CPI 데이터 보면은 연간 기준으로 1.7%입니다. 어. 잡혔어요. 그렇기 잡혔어요. 때문에 트럼프 예. 대통령이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세율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또 월가에서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아까 일본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올라왔다 그랬죠? 일본 같은 경우는 24에서 25로 딱 1%를 올렸어요. 25로 올라간 건데 네. 우리는 25%. 기존 25에서 그대로 25. 아니 그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허탈해하고 그쵸. 또 지금 일본 내부의 여론에서는 네. 이거 좀 미국 진짜 이럴 수 있냐 맞아요. 이런 여론도 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굉장히 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좀 드러내고 과감 없이 우리를 예. 얕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일본도 그렇고 뭐 멕시코, 유럽 쪽도 예. 일단은 8월 1일까지 최대한 협상은 하겠다. 다만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보복 관세를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우리도 펼칠 것이다라고 예고는 해놨기 때문에 예. 만약 그렇게 관세 전쟁 전면전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쭉 상반기에 좋았던 이 주식시장 이미 고점에 있기 때문에 예. 상당한 불안 요소로 하반기는 또 흔들릴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긴 이제 합니다. 대외 변수로 작용이 네. 되는 거고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우리나라 25%로 이제 네. 뭐 결정이 지금 언제쯤 그럼 확정이 되는 건지는 네.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8월 1일까지 최종 협상을 해야 되는데 8월 1일.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8월 지금 1일. 이제 우리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지난주도 한 차례 열기도 했고요. 예. 아직까지 근데 정부 측에서 이렇게 하겠다 공개한 건 없고요. 이번 주도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아하. 보여지고 예. 시간이 사실 3주면 짧긴 하잖아요. 이게 품목별로 관세도 다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전체 상호 관세도 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계속해서 집중을 지켜보고.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재명 정부에서 미국에 또 특사단도 보낸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관세와 관련된 문제 아무래도 가장 최우선에 놓고 또 의견 교류를 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이제 다음 달부터 그러면 25% 관세로 일단은 본다면 요거 좀 대응책이라고 할까요? 대응책은 좀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대응책을 놓고 아직 정부도 또렷한 어떤 방향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다만 업계에서 이제 우려를 하는 건 상호 관세도 상호 관세인데 이게 미국에서 매기는 품목별 관세가 생각보다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새로 나왔었던 게 의약품 쪽에 대한 수출 이야기였는데 2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대미 의약품 수출액이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라던가 아니면 SK 바이오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지켜주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이제 묘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일단은 기업들은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정부 정책이 나오기 전에 본인들이 또 먹고 살 길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미리 방안책들을 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 판매 제품을 미국 안에서 미국 예.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뭐 현재 위탁 생산 파트너와 계획을 뭐 마치고 있다라는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FDA 승인을 받은 현지 생산 파트너를 예. 확보를 해놓는 등 어쩔 수 없이 국내 기업들이 좀 리쇼어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세계 무역 질서가 이제 관세 전쟁 시세로 좀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나오는데 우리 이성재 교수님 보시기에는요. 네. 지금 이런 관세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네.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 근데 왜 저한테 질문하기 전부터 웃으시죠? 아니 저는 교수님 제가 많은 게스트분들 나오시지만 네, 네. 정말 가장 제가 네. 친밀감이 들고 너무 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세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네. 경쟁력 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 예. 오늘 지금 우리 그 아나운서님 말씀하시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님을 다시 봤습니다. 어. 이번에 일본을 1% 올린 거는 예. 대한민국한테 사랑 고백이다. 아. 요렇게 생각이 드네요. 요런 해석도 너무 좋네요. 네, 왜냐하면 예. 25%였잖아요, 저희는. 네. 근데 일본이 24%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가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 나 너네 좋아해. 1%더 일본을 사랑한 거 아니었어. 아. 오해하지 마. 어. 이런 시그널이 아닌가. 약간 러브레터 같은. 아, 그죠? 아. 너희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우리가 레벨을 유지해 줄게. 다시 잘해보자. 야, 그죠? 트럼프 사랑해요. 트럼프. 요건 제 트럼프 월드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우리 또 교수님의 이런 네네. 참신한 해석 네. 때문에 제가 신선한. 바로 가장 제일 중요한 질문을 네. 교수님께 제가 바로 여쭤본 겁니다. 역시. 우리 이윤주 아나운서님 정리 좀 해주시죠. 예상하지도 못했던 지금 관점으로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근데 되게 비슷한 관점으로 월가에서도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일본과 한국은 어쨌든 이제 제조업도 강국이기도 하고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주요 품목이 비슷합니다. 뭐 반도체, 예. 자동차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국가의 관세율을 맞추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재팬 코리아가 하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데서 분석이 있었는데 예. 굉장히 좀 유사하게 진짜 예리하게 네. 우리 네. 이성재 말씀을 교수님께서 네. 정말 그 좋은 말씀으로 네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는 뭐 일본도 뭐 열심히 노력은 했겠지만은 그 관세 경쟁이 있어서는 뭐 그렇게 우위를 또 점하지 못했고 또 우리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협상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네. 있었던 뭐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도 좀 나왔고요. 또 가상자산 3법 논의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번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미국에서 발표될 경제 지표입니다. 경제 지표요. 네, 지금까지 경제 지표 생각보다 좋았어요. 어. 하드 데이터도 소프트 데이터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생각보다 위축되지 않았고 예.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하향 추세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다시 회복되는 국면의 데이터들이 나와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데이터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번 달 말에 연준의 FOMC 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은 시장에서 95%의 확률로 금리 동결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 중 일부 사람들이 7월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예.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에 CPI, 그다음에 PPI까지 나오게 되는데 예. CPI, PPI 데이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번 달 말에 나오는 PCE 물가 지표까지도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PCE이고 그 전에 CPI, PPI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예. 만약 물가가 잘 잡히는 그런 데이터의 모습이 나온다면 7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가능성과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쪽에서는 이번 주에 이제 하원을 통해서 가상자산 3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 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안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지니어스 액트가 하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두 개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SEC가 있고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있는데 예. 지금까지는 크립토라는 가상자산을 놓고 누가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대체적으로는 SEC에서 조금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가상자산을 규제를 했었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면서 SEC한테 전체적으로 좀 권한을 주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려고 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되게 되고요. 예. 그리고 CBDC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부분에 또 논의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 크립토 시장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펼치는 인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을 예. 하면서 이번 한 주 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자는 동안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는데 예. 뭐 이번 주 크립토 3법에 대한 논의도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 간밤 비트코인이 올랐던 것 중에 또 큰 이제 목을 해줬던 건 바로 머스크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예. 머스크가 이제 신당 창당 아메리카당을 이제 이름이 이름이 아메리카당. 예. 예. 한국어로 하면 좀 파티 웃기더라고요. 아메리카네요. 예. 예. 아메리카당 창당을 하는데 어허. 거기에서 본인들은 비트코인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 채택하겠다 이제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해서 그 기대감으로 함께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우 정리도 이렇게 어떻게 깔끔하게 정말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님 말씀 듣고 있으면 귀에 쏙쏙 박힙니다. 아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CPI는 이제 소비자 물가 물가 지수. 지수를 네. 말하고 PPI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말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네. 발표가 6월 분에 대해서 발표가 되는 거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달에 그러니까 발표 5월 기준으로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또 PPI도 5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2.65% 상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달에 그러니까 6월 달 분을 한번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위크에서 그 논의될 가상자산 3법 이게 통과가 되면 네. 지금 이게 국내에도 또 어떤 영향 좀 미치는지 이 부분도 조금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네. 크립토 3법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디지털 자산 시장 액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그리고 안티 CBDC 액트 이렇게 세 개의 법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은 뭐 전문적이고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게 국내에다가 또 미치는 그런 영향은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게 사실 뭐 코인 시장을 우리가 국내 해외로 나누기는 그러니까 크게 나누지는 않죠. 예.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같이 시장이기 하니까. 때문에. 예. 근데 지금 국내 코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좀 재밌는 부분이 국내는 지금 역 프리미엄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역 무슨 프리미엄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 거래소에서 사는 비트코인보다 한국 거래소에서 사는 비트코인이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역 프리미엄이 지금 2% 정도가 껴있는 상황인데 왜 한국에서 비트코인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냐를 네, 놓고 그거 왜 봤을 때 그럽니까? 시장이 예측하기로는 요즘 코스피가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이 코인을 안 해.
돈이 코스피로 있으면 가서. 주식을 산다 이거예요. 아. 코인을 안 사고 예. 우리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자산법에 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음. 이 한국의 원화 그 은행이 한국의 예. 이제 시중은행에 가입되신 분들만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국내 거래소는 정말 원화 기준의 거래만 가능한 거래소거든요. 근데 최근 한국 사람들이 원화가 있으면 내가 캐시가 있으면 그게 코인 쪽에 넣기보다도 주식 쪽에 대한 비중을 더 키우다 보니까 예. 오히려 한국에서는 좀 코인 시장이 어. 오히려 좀 소외된 시장으로 좀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번 주에 만약 미국에서 3법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또 주식에 있던 돈이 코인 쪽으로 또 흘러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다면 이미 글로벌보다 우리가 2% 저렴하잖아요. 지금 국내에서 사면 무조건 2%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예. 있는 또 좋은 구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영향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유명한 또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그 소위 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런 것도 논의되고 네. 계속 이제 제도권에 들이는 이제 그런 노력들도 있는데 우리 교수님도 네. 코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코인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예. 그 그래서- 코인 노래방은 가끔 네. 가십니까? 슬프고 외로울 때 가끔 갑니다. 아 근데 코인은 안 하시고. 네네. 어. 근데 이제 투자의 하나의 수단이니까 이제 그렇죠. 주식도 있고 네. 네, 코인도 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동안 이제 주식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사실 아주 친한 아주머니가 한 분 또 계신데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아주머니가 계신데 아주머니. 그분이 이제 주식을 한 10몇 개 가지고 계시고 예. 그리고 코인도 하나 갖고 있어요. 오. 네, 근데 지금 투자를 많이 하시네요. 네,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이거를. 예. 근데 주식은 굉장히 힘들었다가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오는 거 몇 개 안 되고 예.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코인이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한 1,000만 원 보유하고 계신데 1,700 됐다고 오. 자랑하시더라고요. 디테일한 액수까지도. 네, 네. 예. 그래서 코인이 이렇게 되는구나. 예. 저도 어깨 너머로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메리카당 네. 일론 머스크가 한다 그랬죠. 일론 머스크가 하면은 되지 않겠나. 오. 엄마들은 또 야, 요즘에 엄마들도 일론 머스크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어머님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아, 그러니까 여기 아,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재테크에 있어서 이제는 네. 주식만 꼭 하지 않고 이제 네네. 코인 쪽도 더 관심 가지실 텐데 저희가 우리 또 이은주 아나운서님과 함께 네. 계속 요 소식들 네. 쉽게 저희는 웃기게 잘 네.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네. 이성재 교수님 시간이죠. 네. 부동산 네. 저희가 한번 또 점검을 해 볼 텐데 네. 지금 부동산 관련 대출 이제 규제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 주에는 좀 그러니까 지난주죠. 네. 좀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시장에서? 이거 확실히 지금 이제 발표 이후에 2, 3주 정도가 지금 지난 상황인데요. 확실히 지금 대출 지금 그 일으키고 있는 빈도수도 굉장히 줄었고 양 또한 줄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상승률 또한 내려갔는데요. 아직 뭐 하락 국면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서울이 내려가야 되는데 원래 발표할 당시만 해도 4.3%의 상승률이었는데 그 다음 주가 4%, 예. 그 다다음 주가 2.6%까지 상승률이 굉장히 내려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한 주 만에 2%가량이 내려간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예. 앞으로 다음 주에 다시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는 보합 정도를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보합 예, 정도. 예, 시장의 충격이 예. 크기 때문에. 어.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주요 입지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제 하락지들은 조금 마이너스가 있었고 예. 대구라든지 심각한 미분양이 있는 곳들은 여전히 아직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데 예. 다음 주에는 이제 보합 정도 상승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예. 근데 네. 결국에는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이건 뭐 워낙 불이 막 났으니까 네네. 끌 수밖에 없었던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시장을 이기는 뭐 네. 정부는 없겠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 이런 시그널을 줘서 네.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을 좀 안정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가격 합리화까지 네. 이게 쭉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부동산 쪽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네네. 뭐 아직 이르긴 합니다만 네네. 좀 어떻게 지금 주변에서 말씀들을 좀 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을 때랑 분위기 똑같다. 그때
이거만큼이나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때도 놀랐는데 예. 여전히 그때 그 정부 말을 안 들어서 벼락거지를 면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소문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 또 여기저기서 유튜브 소재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때 시장하고 지금은 완전히 정책 방향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데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는 이제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유동화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예. 자산이 너무 많이 시장이 풀렸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피크였어요. 부동산이 상승 기류를 타고 있던 시장이라 정책이 아무리 막아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예. 지금은 전 세계가 그냥 보합을 유지하거나 그냥 고만고만한데 우리나라만 이게 막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좀 그렇게 좀 약간 응급처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또 쪽집게로 한다고 했지만 완벽하게 쪽집게로 정책을 누르진 않았습니다. 한 30개의 규제책이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예. 그게 약간 그 퇴로가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 이재명 정부는요, 이번에 정책 기조나 방향만 보더라도 예. 딱 규제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바로 유권 해석들이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막으니까 사업자 대출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거예요. 요걸 알아차리신 거죠. 아. 그래서 바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바로 규제했습니다. 바로 조치 들어갔어요. 네, 바로 조치 들어갔어요. 예. 만약에 사업자 대출로 집을 산다 그러면 이거 바로 몰수하고 5년 동안 대출을 금지하겠다. 강력하게. 네, 아주 강력하게 갔고요. 예. 또 그러면 카드 대출 받아서 내면 되겠다. 이거 안 되니까 카드 대출 바로 막았습니다. 그러면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면 되겠다. 했더니 카드론 대출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약간씩은 조금 퇴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전혀 뭐가 하나 딱 드러나면 바로 쪽집게로 진짜로 핀셋으로. 핀셋으로 바로. 예. 예. 핀셋으로 바로바로 지금 이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정책 기조로 봤을 때 분명히 앞으로 더 어떤 뭐가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대응할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걸로만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예. 이제 공급이 되게 중요한데 예. 공급이 뒷받침돼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역대 그 정권에서 공급을 풀어가지고 전부 잡혔었어요. 이명박 정권 때 그랬고요. 노태우 정권 때 좀 그러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 공급을 나중에 이제 하겠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못하긴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과정을 다 겪은 이재명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 화끈한 공급책을 분명히 가져올 걸로 보이고요. 그저께였죠. 김윤덕 국토부 장관 예. 그 후보자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지난주에 저희 방송을 보시지 않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발표를 첫 방송인데 네. 보셨을 수도 예, 있다. 그거 있다. 몰라요. 그거는. 예. 예. 예, 이게 선호하는 입지에 예. 엄마들이 좋아하는 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 엄마들이 좋아하는. 야, 보셨네. 이거는 또 엄마 시대. 네. 이제. 근데 그건 제가 좀 조미료 찍었고요. 조미료 잘 치셨어요. 네. 예, 사실은 좋습니다. 선호 입지의 양질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 이거는요. 선호하는 입지가 과연 누가 선호하는 거냐는 거죠. 엄마들이잖아요. 엄마들이. 예. 아니 근데 이게 참 갭 투자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네. 사실상 네. 저 갭 투기로 부르거든요. 네, 결국에 네. 전세를 끼고 네. 대출 끌을 그쵸. 걸 다 끌어가지고 부동산 가격 올리고 네. 그럼 그 다음 사람 실수요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절망 들어가고 맞습니다. 또 집도 살려면은 네. 또 이제 은행에 가서 또 네. 금융에 또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평생 이자만 내면서 그러면 맞벌이에도 월급 절반 이상을 또 빚 갚는데 쓰고 하면 또 쓸 돈이 없고 경제는 또 얼어붙고 교수님 이거 놔둘 순 없지 않습니까? 예, 나눌 수 정말로? 없죠. 근데 예. 지금 이런 뭐 세금을 인상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그 규제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예. 이제 원천적인 것은 사실 공급 물량입니다. 공급 물량. 이 공급 물량을 해소하지 않으면 예. 이제 대표적으로 요근자의 그 공급 물량을 늘려가지고 잘 성공적으로 됐던 것이 엄마들이 좋아하는 세곡동, 내곡동 예. 뭐 이런데 풀면서 아. 그때 이제 확 수요를 누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뭔가 나올 네, 것 같다.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댓글 좀 소개해드리면요, 우리 KT님께서 이재명 정권 참 잘한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우리 준 5280님께서는 네. 이은주 아나운서님 방송 잘하시네요라고 감사합니다. 칭찬 댓글 주셨고, 우리 준영님께서는 이거 뭐 방송 칭찬은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 몸 왜 이렇게 좋아?
아 저요? 갑자기 갑자기. 몸이 왜 이렇게 좋냐고. 네. 예, 보약 드셔서 좋습니다. 예, 아니, 보약 드셨고요. 근데 제가 여기만 나와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상체만? 배가 예. 산전 뭐한 예. 아이고, 8개 100까지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이것도 칭찬이니까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다고. 아, 예, 우리 감사합니다. 준영님께서도 자주 와주시는 분인데 아. 이렇게 또 칭찬에 또 예. 댓글도 써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님도 네. 요 부동산 문제. 요 갭투기 이거는 네.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싱가포르는요. 우리가 뭐 국가 체제는 좀 다르지만 자가 보유율이 90%예요. 국가 정책이 그냥 의식 주니까 네. 사는 거는 그냥 자기 집에 좀 살 수 있게 하자라고 아예 정책을 60년 동안 안 바꾸고 일관되게 써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아직 무주택자로서 예. 어떤 방법이든 내가 내 집만 마련할 수 있다면 꼭 잡혀야 된다. 예, 예.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 이제 새로운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잡혀가지 않을까 저도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예.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어떤 대출한도 이슈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예. 활성화가 된다면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또 예. 부동산이 잘 잡히면 또 자금들이 또 주식 시장으로 갑니다. 그쵸. 네, 이게 남는 선순환으로 돈이. 가요. 네. 예, 이 부분을까지 가야 됩니다. 아 근데 싱가포르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는 결혼을 하면 그 신혼부부한테 시세보다 한 50% 60%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싱가포르이 예. 주택 거의 정책을 잘 짰더라고요. 잘 짰어요. 싱가포르이. 그러니까 그 또 중심이잖아요. 예. 무역의 중심이잖아요. 예. 거기가 하락할 일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이 보통 이제 그 신혼부부가 되면은 2개씩 꼭 매입을 해요. 하나는 투자형이에요. 월세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예. 예, 그래서 자국민들이 굉장히 부동산으로 안전하게 올바른 투자처로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국가가 가진 철학의 문제인데 네.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나라와 부동산은 돈 버는 용도는 아니야. 뭐 가질 수는 있겠죠. 네. 누가 네. 뭐 좀 더 좋은 집 갖고 뭐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를 자가 보유율을 높여줘서 그래도 내 집 걱정은 좀 안 하게 그렇죠. 만드는 국가 철학. 네. 전 이런 철학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대한민국도 아니 뭐 싱가포르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좋은 정책 쓰면 네. 배워야죠. 그쵸. 전 그렇게 봅니다. 아, 진짜 맞아요. 그 예. 싱가포르에 그 갑자기 놀이동산 이름이 생각나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네. 그걸 갔더니 진행자가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60% 이상이 싱가포르 국가 국민이 아니라 다 해외 사람들이 와요. 여행 오신 분들. 예. 예. 상해에 가보면 어. 자국민이 95%, 98%막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런 랜드에 가면. 그러니까 그 나라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주식도 그렇고 예. 이재명 정부가 진짜 이 지금처럼만 잘 해준다 그러면 어. 우리나라도 경쟁력 있는 국가로서 그쵸.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예.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도 우리가 안전하게 더 잡아가면서 할 수 있고 싱가포르처럼 그런 정책도 우리도 펼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갭 투자라는 말은 이제 정말 갭 투기로 써서 이거는 정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못하게 할 수가 없게 뿌리를 뽑는. 예, 뿌리를 네. 이번에는 뽑아서 이 수도권 불패 신화라는 정말 이런 좀 환상 같은 게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왜냐면 네. 누군가에겐 또 절망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부동산 정책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네.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거든요. 이거 네. 국민들의 그 소위 말하는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와야 됩니까? 뭐 공급 얘기하셨고 네네. 뭐 조세 문제나 아니면 뭐 네네. 수요 공급 내지는 지방 분권 여러 가지들이 좀 있을 텐데 네네. 어떤 게 바로 이제 좀 나와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이제 햇볕 정책이 좀 필요할 것 햇볕 같습니다. 정책. 예. 예. 그러니까 내놔 이거보다는 내놓을 수밖에 없게끔 이제 햇볕이 쬐면 왜 우리가 옷을 자연스럽게 벗잖아요. 더우니까. 더우니까. 벗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다방면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건 1번이 공급이었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다행히 아주 좋은 요즘에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접는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예. 테레비보다 이거를 하루에 더 많이 보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몇 년 후면은 AI 아파트가 우리 가정에 전부 다 있을 거예요.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로봇에 배달 오는 식당에 보면 그 기계가 이렇게 막 오는 게 이제는 어색하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저 원래는 저기요 주문할 때 저기요 이모님 뭐 사장님 이렇게 예. 부르고 했는데 버튼 누르면서 주문하는 거 이제 익숙하잖아요. 요즘은 그 자리에서 다 결제도 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 부동산 쪽도 이 마찬가지인 게 예. 앞으로 AI 관련한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는 신도시 아파트가 되고 이 반대 그동안 아무리 작년에 지었어도 이건 구도심 아파트로 변할 겁니다. 가장 이제 슬픈 지역이 광명 지역이에요. 예. 철산역이라든지 거기 이제 광명역이 7호선을 가지고 강남까지 이제 2, 30분 안에 올 수 있는 좋은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대대적으로 변했잖아요. 대대적으로 변했는데 AI와 관련된 자동화된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은 약간 예전 아파트예요. 예. 네, 앞으로 지어지는 이제 3기 신도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곳들은 이제 AI 아파트 시대가 올 겁니다. 시대가 온다. 예. 예. 좀 이따가 이제 사실 얘기할 문제는 이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네. 그래서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혹시 이제 이재명 정부가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박차를 가하는 뭔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상황을 보자. 예, 거기는 예. 정말 자동화되어 있는 예, 어느 정도냐면 우리 어릴 때 가자 키트 영화 보셨어요? 가자키트? 이게 그 가자 키트 저는 그게 잘- 뭐죠? 예. 나이가 뭐죠? 나이를 다시 들켰네. 한번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세히, 예. 그 이제 자동차를 이제 시계로 부르면은 아. 자동차가 와요. 와요. 예. AI 비슷하네요. 약간. 네,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올 거거든요. 그 주차장이 지금은 한 20대밖에 못 되는 공간이지만 예. 자기들이 알아서 자동차가 주차하기 때문에 빼고 들어가고 50대, 100대 주차하는 공간이 나올 거예요. 드론 택시가 옥상에 착륙하는 시대가 올 그렇죠. 거예요. 예. 곧 이런, 오죠. 이런 자동화 아파트 그렇게 될 지역을 예. 여러분들이 선점하시면 나중에 아, 예,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다시 만나는 경제 다만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님의 주식과 코인에 관한 아주 쉽게 정리된 정보들, 또 우리 이성재 교수님의 부동산과 관련된 네. 아주 깊이 있는 내용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은 앞으로 계속 엄마 시대와 함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